지난 방송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대회 국내 개최지 후보지, 개최 후보지 선정하는 그 서울과 전북의 그 유치전에서 전북이 예상을 깨고 서울을 누르고 국내 개최지 후보지로 후보 도시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설왕설래 좀 말들이 있는데 이 방송에서는 그 서울과 전북이 그런 유치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할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런 국제 행사, 대규모 국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좀 체크 포인트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근대올림픽 이후에 근대올림픽 1896년 제1회 그리스 올림픽 이후에 개최권을 따낸 도시가 IOC에게서 개최권을 따낸 도시가 그 개최를 포기하고 개최권을 반납한 도시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도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이 본론과 오늘 이 방송 본론과 관련한 이야기여서요. 1976년 동계올림픽 1976년 동계올림픽이 원래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개최권을 땄단 말이죠. 72년인가 아마 그때 땄을 겁니다. 근데 그 덴버시가 개최권을 포기를 하고 우리는 개최하지 않겠다. 그냥 개최권을 반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전 대회 개최지였던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다시 이제 열렸었는데 그 덴버시가 그 동계올림픽 개최를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 예상 외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올림픽 이제 개최를 위해서 뭐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또 얼마만큼 또 수익을 포함한 이런 편익, 걷어들이는 것, 유무형의 그런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짜죠. 계산을 하죠. 계산기를 두드리죠. 그런데 이 대회 개최권을 따내고 이제 막 대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짰던 그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버시에서는 이 올림픽을 치르다가는 이거 우리 쪽박 차겠다. 이거 도시가 완전히 파산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라리 동계올림픽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해서 그냥 개최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올림픽, 뭐 월드컵도 그렇고, 뭐 올림픽도 그렇고, 이런 메가 빅 스포츠 이벤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그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는데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물론 그만큼 더 많이 그 어떤 수익을 내면 상관은 없겠는데, 그것이 또 이제 쉽지가 않단 말이죠. 특히 새로이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도시에서는 모든 걸 다 새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 경기장도 새로 짓고, 뭐 도로도 새로 깔아야 되고, 뭐 숙박시설도 또 새로 해야 되고, 또 사회 간접 이런 뭐 기반 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죠. 기존에 여러 번 대회를 열었던 도시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또 이런 사전 타당성 이런 그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이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이고
근데 원래 그 계획대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실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사전 타당성 조사 이런 데에서는 다 장밋빛 전망이죠. 뭐 이 올림픽 대회 개최하면 이러한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가지만 그 이상 유무형의 무슨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득이다. 뭐 이런 거. 보통 이거를 이제 그 BC 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익 대비 비용 그 비율을 정해서 그것이 이제 1을 넘으면 더 편익이 더 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개체에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또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덴버시가 올림픽 개최권을 포기한 것이 바로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어떤 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그러니까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크게 그 절차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비 타당 그 올림픽 대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올림픽 유치, 그러니까 올림픽을 포함한 이러한 큰 빅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큰,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제도적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의회 동의. 요 의회 동의, 그러니까 유치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올림픽 같은 경우는 IOC에 그러니까 요 제도, 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어디냐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여기에 이제 이게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는 그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이 있죠. 지방재정법을 그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 올림픽,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올림픽을 예를 들면 이제 2036년 이번 올림픽을 예를 들면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제 전북이 이제 IOC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전에는 당연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기가 IOC의 유치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비 타당성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단계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분짜리 대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런 올림픽 같은 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또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객관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장밋빛 전망이라 하더라도 대개체들인데 약 한 어느 정도 들 것이고 비용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이고 그 대신 거기에 그만큼 어떤 편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료,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타당성 조사. 이런 걸 하고 나서 이 데이터가 나와서 이거를 의회에도 보고하고 주민에게도 알려서 뭔가 그 동의를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맞고 그리고 또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되거든요. 한두 푼이 드는 것이 아니라 큰 비용이 드는 그 재정적 투입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지방제재법상 또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국제경기대지원법에서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맞느냐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큰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래도 이러한 비용 대비 편익 이 기본적인 그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서울시와 이번 그 개최 후보지 선정 절차에 임하는 서울시와 전북에 아주 대비되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번 그 개최 후보지 선정 절차 전에 서울시 의회에 2036년 하계올림픽 서울 유치 동의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요.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왜 유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그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래도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는 그래도 예비 타당성 조사 격인 그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편익 대비 비용 비율 BC값이 1.3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를 했어요. 서울시민 85.2%가 찬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는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의를 구한 것이죠. 이런 절차를 거쳤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이전에 이제 이러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또 서울 시민의 그런 또 찬성도 확보를 했다. 이런 이제 그 또 발표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올림픽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전북은 이러한 절차를 거쳤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전북 의회에서 이러한 유치 동의안에 대한 그런 회의 안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없었더라고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북이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편익 이런 거를 나름 그래도 사전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거는 각 시도 연구원이 하는데 제가 전북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자료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전북이 예전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할 때 그때 강원도 평창과 무주가 붙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이런 사전 타당성 그 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보고서를 그 보고서가 나온 그거는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자료가 전북연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 2030년 하계올림픽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해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는 그건 해야 됩니다. IOC 유치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그거는 어차피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주민에게 그 유치 타당성에 대한 걸 알리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서울시가 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북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고, 또 그 회의록을 보니까 오히려 전북의회 의원들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유치 계획에 대한 이런 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받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회 회원 의원이 물어봐요. 도대체 이 유치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 전북 담당자가 이거 유발 효과가 올림픽 유발 효과가 뭐 46조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참고로 전북 한 해 예산이 10조 원이거든요. 10조 원. 그러니까 그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요. 전북 의회 의원이 야 그러면 우리 올림픽 열면은 뭐 4년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어차피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올림픽 유치하기로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전북 도민에게 그 유치 타당성에 대한 지지를 얻고 그다음에 서울시 그러니까 전북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그런 사전 타당성 러프 하나마 그런 자료를 제시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유치해버리고 어차피 그 이제 앞으로 할 사전 타당성 조사는 다 장밋빛 전망이죠. 뭐 다 이거 개최하면 이만한 유무형의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뭐 그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 못한 경우가 없지요. 다 통과를 하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전북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전북이 다른 이제 그 해외 도시와 이제 경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전북 도민과 그다음에 또 이게 전북 도만의 행사가 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진짜 하게 된다면 또 그 유치 단계에서부터 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 국가적 또 지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전북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 또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러한 대회 개최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에 대한 그것이 이미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는 좀 아쉽다. 라는 얘기입니다.